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이브로 MCP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8월 31일에 학습 목표는 이것이었고요.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MCP를 사용해서 가장 기초적인 날씨 정보 서버를 구축하는 것, 이게 학습 목표였어요. 이것도 AI가 만들어준 거였고요.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환경 설정을 하고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고 서버 코드를 구현을 하고 서버 실행을 한 다음에 최종 결과물은 main.py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이 main.py는 날씨 정보를 받아올 수 있는 MCP 서버입니다. MCP 서버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실행하는 데 문제가 있었죠. 현재 서버는 실행되어 요청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클라이언트를 만들고 하는 부분에 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바이브로 진행을 했어요. 제가 타이핑을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를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할 것인지 한번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더니 뭔가 별로 남는 게 없었어요. 보시면 지난 시간에 했던 일이 바로 이 로그에 저장이 되어 있다. 이 로그에 지난 시간에 했던 일이 저장이 되어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나는 MCP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돼야 되는지 감이 잘 안 잡힌다. AI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로서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거거든요. MCP를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고 싶다. 내가 개발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서 현재 존재하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기업에서 만든 MCP 서버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해하는 것부터 하고 싶다. 그리고 실제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실습을 하고 싶다. 저는 이제 실습을 하고 싶은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서버를 어떻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를 공부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요. 지난 시간에 무턱대고 MCP에 대해서 알려줘 했더니 서버 만드는 것서부터 해서 실습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프롬프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일단 이렇게 MCP를 공부할 계획부터 세워주세요라고 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MCP 베이직 CLI라고 되어 있고요. 제미나이 CLI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커서에는 이게 되어 있는데 두 개를 한꺼번에 작업을 할게요. 그래서 두 개를 한꺼번에 어떻게 작업을 할 거냐면 오픈 폴더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GitHub Copilot이 있네. 제미나이 CLI를 여기서 오픈을 하는 게 좋겠네요. 커서 AI에서는 제미나이 CLI를 오픈을 했고요. 여기에서는 GitHub Copilot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을 하시면 지난주에 했던 게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런 식으로 얘는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는 MCP 서버를 만들었습니다. GitHub Copilot에서는요. 제미나이 CLI에서는 파이썬을 사용하는 MCP 서버를 만들었고요. 두 가지 버전에서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프롬프트를 따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명령을 내릴 건데요. 제미나이 CLI는 여기에서 복사를 하면 좀 뭔가 좀 작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프롬프트 언더스코어 메모를 만들었어요. 여기에다가 미리 작성한 프롬프트를 넣겠습니다. 프롬프트 언더스코어 메모.txt에 있는 지시사항을 수행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얘가 내가 원하는 이 순서대로 공부할 계획을 세울 겁니다.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GitHub Copilot을 이용할 거예요. 그것을 이용하려면 여기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이 프롬프트 메모를 따로 있지 않아도 돼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복사를 해서 넣으면 됩니다. 복사하는 기능이 잘 이루어지고요. 여기서 이 파일 이름이 좀 달라요. GC. 여기에는 이 로그를 GC라고 만들었어요. 여기도 그럼 제미나이라고 만들면 좋을 텐데 그냥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된 프롬프트를 핑을 합니다. 그럼 얘가 이 MCP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주겠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소스 코드를 보는 부분은 그렇게 지금 많이 참조가 되지 않습니다. 바이브 코딩을 할 때는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참조가 안 돼요. 그래서 이 UX가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죠. 얘는 어떤 식으로 답이 나왔나요?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보죠. 2025-0907. 여기에 아까 넣었던 걸 그냥 제가 매뉴얼로 지울게요. 여기서는 MCP 공부 계획을 2025-0907 언더스코어 로그.txt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할게요. 왜냐하면 공부할 때는 뭔가 이 계획 세운 거 이거 중요하겠죠. 다음 시간에도 아마 참조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껐다가 다음에 다시 시작이 되면 이 부분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렵게 작업한 내용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 파일에 따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이브 툴이 추가해야 될 기능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진행되는 프롬프트와 그 결과를 저장을 해놔야 돼요. 현재 트레디셔널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툴은 이 소스 코드를 저장하고 버저닝하는 기능들은 아주 잘 돼 있어요. 근데 바이브 코딩에서는 이 부분은 별로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프롬프트와 이 AI가 대답한 내용보다는. 그런데 이 프롬프트와 AI가 대답한 내용을 따로 여기에 그 저장할 만한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이 추가가 돼야 돼요. 그런 기능이
시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따로 제가 매뉴얼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대답을 했나요? write 파일 위 공부 계획을 여기에 넣겠다고 하는데 OK를 하죠. OK를 하면 여기에 그 내용이 들어와 있죠.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상세한 MCP 학습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이 계획은 얘는 이거를 만들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쵸? 분명히 여기서는 MCP를 공부할 계획부터 세워주세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이 계획을, 이 파일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넣었네요. 오늘 날짜를 넣고 MCP 스터디 플랜이라고 해서 이 문서 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따로 이 문서 안에 넣어주세요 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도 작업을 제대로 잘 했습니다. 잘 작업을 한 것 같고요. 이것은 GitHub 코파일럿과 클라우드 소넷을 사용해서 작업을 한 겁니다. 상세한 MCP 학습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이 계획은 AI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로서 필요한 MCP 활용 능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했다고 합니다. 클라이언트 개발부터 시작해서 실제 서비스 활용 방법 습득. 이게 제가 요청한 거죠. 클라이언트 개발부터 하고 싶다 이거죠. 단계적 심화 학습을 통한 서버 개발 능력 배양. 그렇죠. 서버 개발 능력은 그 다음에 해도 되죠. 실전 프로젝트를 통한 실무 경험 획득, 구체적 실습 예제와 시나리오 포함, 구체적인 실습 예제까지도 했네요. 그다음에 명확한 일정과 성과 측정 방법 제시를 했습니다. 그 작업을 여기서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킵을 하고 여기에서도 뭔가 작업을 했어요. 지난주에 했던 소스 코드를 변경도 했네요.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변경된 사항을 킵하기로 하고요. 스타디 내용을 보도록 하죠. 이것은 GitHub 코파일럿이 만든 거고요. 이것은 제미나이 CLI가 만든 겁니다. 봤을 때 GitHub 코파일럿이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죠. 제미나이 CLI가 한 학습 계획은 이렇습니다. 페이스 1에서는 기존 MCP 서버 활용하기, 클라이언트 관점. 페이스 1, 2, 3를 나눴네요. 목표는 이미 존재하는 MCP 서버에 연결하고 AI 에이전트가 해당 서버의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1단계는 핵심 개념 이해, 2단계는 MCP 서버 탐색 및 분석, 3단계는 MCP 서버와 통신하는 클라이언트 개발 실습. 그 다음에 페이스 2는 나만의 MCP 서버 구축하기. 여기서는 서버를 구축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7단계 서버 배포 공유까지 있어요. 페이스 1은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것. 그리고 페이스 2는 서버 구축과 관련된 내용이 있네요. 그 다음에 그러면 GitHub 코파일럿은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한번 보죠. 학습 목표는 개발자로서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죠. 페이스 1. 여기서도 페이스 1, 2를 안 왔네요. 얘는 GitHub 코파일럿이면서도 여기에서 AI는 클라우드가 사용된 거고요. 제미나이 CLI에서는 제미나이라는 AI가 사용이 된 겁니다. GitHub 코파일럿에서도 제미나이를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선택하면 됩니다. GPT를 사용해도 되고요. 지금은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페이스 1에서는 클라이언트 개발자로서 기초 다지기, MCP 기본 개념 이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요 MCP 서버들 탐색, 세 번째는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학습, 실전 예제 구현, 실습 이렇게 되어 있고요. 페이스 2에서는 MCP 서버 개발자로서의 심화 학습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 심화 학습이 쭉 나와 있고 페이스 3에서는 실전 프로젝트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프로젝트가 있고 서버 프로젝트가 있고 실습 환경 설정이 있고 필요한 도구들 이렇게 바이브로 MCP를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 되는지 아주 훌륭하게 한 것 같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할까요?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서 어떻게 할지 아직 감이 잘 잡히진 않네요. 저희들이 지금 하는 작업은 바이브 코딩 툴을 사용해서 공부를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바이브 코딩 툴을 사용해서 굳이 코딩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MCP를 공부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다른 공부를 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재미로 하는 바이브 코딩 라이브 방송의 목표는 이 MCP, 저 같은 경우에는 MCP를 공부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이 바이브 툴을 사용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지 그 방법론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여를 하셔서 어떻게 작업을 할지 의견을 제시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실제로 제대로 작동이 안 돼도 돼요. 실패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실패한 방법은 저희가 조회를 하면 되겠죠. 어떻게 이 바이브 코딩 툴로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면 그 내용을 제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처음은 MCP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도 MCP의 핵심 개념을 이해하는 거고요. 이 작업을 해달라고 한번 할게요. 페이스 1에 있는 MCP 기본 개념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얘는 클라우드가 세운 계획의 가장 첫 번째 이 부분을 아마 할 거예요. MCP 핵심 개념과 아키텍처, 프로토콜 스펙 문서학습, 통신 방식과 데이터 포맷 이해 이것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내용을 자세하게 아마 얘가 정리를 하겠죠. 그리고 그 내용의 소스도 알려주세요. 소스는 이제 웹페이지 정도가 되겠죠.
웹페이지 등 이런 소스도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그 작업을 할 겁니다. 하라고 일을 시키고요. 여기서 똑같은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는 제미나이 CLI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MCP 페이스 1에 있는 1단계. 잠시만요. 이게 제미나이 CLI는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돼서 P하고 뭐 수정하고 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따로 만든 파일이 이거거든요. 프롬프트 메모. 이거 메모를 하기 위한 겁니다. 여기 이렇게 지금 방금 여기서 복사한 내용을 넣고요. 여기서 fetch 웹페이지, 웹페이지를 fetch를 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는 페이스 1에 있는 1단계 핵심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내용의 소스도 알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프롬프트가 길면은 여기서 카피 앤 페이스트 하는 게 이 터미널 환경에서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에 넣고요. 프롬프트 언더스코어 메모.txt에 있는 지시사항을 이행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되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 내용을 지금 보고 넘겨도 되지만 이것을 좀 보관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파일에 저장을 해야 될 겁니다. 바이브 툴에서 이 기능을 이 프롬프트와 AI와의 응답 이런 것들을 버전 관리를 하면은 좋아요. 근데 그 기능이 아직 없습니다. 이 기능은 추가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할 거예요. 지금은 없으니까 여기서 제가 매뉴얼로 따로 그 파일의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질문과 답변을 별도의 파일을 만들어서 거기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처음에 MCP 개념 이해한 리서치한 내용들은 따로 파일을 만들어서 거기서 넣어서 할 겁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고 있고요. AITV by 코딩 셰프 성진킴님, 그 코딩 툴로 진행하는 이유가 어떤 건지요? 한 툴에서 잘못된 대답을 하는 걸 보완하기 위한 건지도 궁금해요 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AI에서는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이 AI에서는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뭔가 다른 점이 있다면은 그것이 또 우리가 공부할 포인트이겠고요. 뭐 비슷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는 굳이 이렇게 여러 개를 띄워놓고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IDE 환경에서 작동하는 GitHub 코파일럿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터미널에서 작동하는 제미나이 CLI죠. 이 바이브 코딩 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터미널에서 작동을 하지만 파일을 막 보고 하는 것에서 불편함이 있어서 저는 그냥 커서 AI를 실행을 해서 거기서 제미나이 CLI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AITV 바이 코딩 셰프님, 성진킴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과 답변을 독스 폴더 아래, 그러니까 얘는 제가 질문을 한 것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실제로 유저가 무엇을 원할 것인지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한 번만 이행이 되는 것이 아니겠죠. 다음 2단계를 공부한 내용도 아마 저장을 하라고 제가 할 거예요. 그걸 아마 예측을 한 것 같아요. 얘가 클라우드 코드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독스라는 폴더 아래에 따로 관리를 하면 좋겠구나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과 답변을 이 독스라는 폴더, 이 폴더를 따로 만들었어요. 따로 만들어서 2025-0907 베이직 컨셉 QA MD로 해서 여기 MD 파일로 만들었네요. 여기서 이 내용을 따로 넣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제가 일을 진행하다가 뭔가 여기에 루트 디렉토리에 파일들이 많은 것을 깨닫고 독스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라고 시켰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작업을 미리 알아서 진행을 하네요.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내용들이 있고 이건 따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MCP를 공부할 때도 똑같은 과정을 겪을 거예요. 구글에서 서치를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죠. 그것을 MCP 툴로 더 간편하게 지금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떤 작업을 했는지 오른쪽 거 제미나이 CLI 거를 보죠. 해당 지시사항은 제가 이전에 확인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요청에 따라 MCP 학습 계획을 세워 로그 파일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이것은 이전에 작업을 했다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에 그 내용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부분? 이 부분이 아니고 이 제미나이 CLI가 조금 제 지시를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얘를 한번 다 복사를 해서 지시를 따로 해야 되겠네요. 위에서 계획한 대로 MCP 핵심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내용들을 검색해서 자세한 것들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내용의 소스도 알려주세요. 작업한 내용을 여기 왼쪽에서 배운 거를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독스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YMMDD로 시작하는 적당한 이름의 파일을 만들어서 위에서 작업해서 얻은 내용을 넣어주세요. 이 작업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제미나이 CLI가 1단계에서 자기가 계획 세웠던 이 내용들을 계획한 대로 하고 소스도 알려주고 독스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 이런 이름의 네이밍 컨벤션에 맞춰서 이 파일을 만들어서 그 안에 넣어달라. 지시사항이 굉장히 여러 가지죠. 이 여러 가지를 잘 이행을 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 언더스코어 메모
txt 파일 안에 있는 지시사항을 알려주세요. 지시사항을 수행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작업한 내용을 GitHub 레퍼지토리에 올려서 보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이 시즌 MCP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인데 개발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실습 필요한 왜 자꾸 실습을 하죠? 그냥 이거를 서치를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실습하는 것은 필요 없는데 일단 제미나이 CLI는 조금 뭔가 제 지시사항을 맥락을 잘 못 이해한 것 같아요. 요 내용은 일단 제외시키고 얘가 공부한 내용 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할게요. 여기서 제가 오늘 배운 점은 똑같은 프롬프트를 사용을 해도 얘는 맥락을 잘 이해를 했는데 얘는 좀 맥락을 잘 이해를 못하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맞는 프롬프트를 다시 만들어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다음에 작업을 하는 걸로 하고요. 훌륭하게 작업을 한 얘에 대해서 한번 작업을 이어서 할게요. 여기서 이 내용을 GitHub 레파지토리에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현재 GitHub 레파지토리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를 GitHub 레파지토리를 생성해서 거기에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일단 뭐 GitHub 레파지토리부터 만들려고 하겠죠. GitHub 레파지토리를 한번 만드는 것을 여기서 준비를 할게요. GitHub으로 가서 저의 개인 GitHub으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오늘 AI가 검색한 내용을 가지고 MCP를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MCP 공부를 동일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New 레퍼지토리를 생성을 해야 되죠. 아마 이렇게 하라고 얘가 명령을 할 겁니다. 여기서 git init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것까지 아직 할 단계는 아니고요. 로그인해서 new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레퍼지토리 이름은 이거랑 똑같은 이름을 하겠습니다. 카피를 하고요. 그래서 레퍼지토리를 생성을 할 겁니다. 레퍼지토리 네임은 이것으로 하고 퍼블릭으로 하고 리드미나 이런 것은 다 생성을 안 하고 바이브로 다 생성을 할 겁니다. 크리에이트 레퍼지토리를 하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주소가 필요해요. 이걸 카피를 일단 하고요. 여기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죠. 레퍼지토리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git ignore 파일을 자기가 생성을 하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readme 파일도 생성을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git ignore가 생성이 됐나요? 예, 생성이 됐네요. readme도 생성이 되고 새로 생성이 된 거죠.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을 올리지 않도록 자기가 미리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이걸 킵을 하고요. readme 파일도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쭉 해놨어요. 이것도 킵을 하고요. git init, git add를 할 건데 여기서 캔슬을 하고 진행할게요. 레퍼지토리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레퍼지토리 주소를 공유를 하고요. 그러면 git init 해가지고 remote add 연결을 하는 거죠. 이 프로젝트를 지금 방금 생성한 레퍼지토리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일들을 스테이징하고 첫 번째 커밋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밋하는 것도 얘가 다 해줍니다. 커밋할 때 메시지를 이렇게 넣는데요. 경고 메시지가 나왔네요. 이 메시지 넣는 것도 얘가 알아서 다 하기 때문에 참 편리한 것 같아요. 뭔가 해야지 된다고 나오는데 뭐 하라고 하죠. TypeScript-SDK가 다른 git 저장소로 인식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뭔 내용인지 모르겠고요. 이제 됐고 여기서 커밋을 다시 하고요. 커밋이 되면 이제 푸시를 해야 되겠죠. 커밋은 완료된 것 같습니다. 푸시를 하고요. 푸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만들었던 레퍼지토리에 이 파일들이 올라갔을 겁니다. 그럼 그 파일을 공유를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MCP 페이지 GitHub 코파일럿으로 가면 이렇게 파일이 올라갔죠. 다른 것들은 지금 실행이 되지는 않을 거고요. 이 독스로 가서 오늘 공부한 내용 MCP 베이직 컨셉 QA 이 부분까지 일단 오늘 공부를 했죠. 그래서 질문은 이거였어요. 프롬프트까지 여기서 다 정리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페이스 안에 있는 MCP 기존 개념을 이용하고 이렇게 제 질문이 여기 나와 있고 답변은 이것이었네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공부를 할 겁니다. 공부를 해서 그 다음 주에 여기 내용들을 이어서 페이스 1의 그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독스 말고 이쪽으로 가서 리드미를 보면 얘가 리드미도 다 작성을 해줬어요. 제가 따로 이걸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 프로젝트를 검색을 해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작성을 했죠. 이 프로젝트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스톨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뭐 인스톨해서 실행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서버 만들고 뭐 하는 것이 다 제대로 끝까지 완료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하는 것은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니까 이 독스로 가셔서 이 MD 파일을 보시고 MCP를 저랑 같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런 고민은 있어요. 사실 이거를 공부하는 것도 얘가 알아서 다 공부를 하거든요. AI 시대, 바이브 코딩 시대에는 굳이 내가 이것을 다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거 따로 공부하는 것도 시간이 들잖아요. 이 공부하는 것은 AI가 순식간에 하니까 그때그때 필요하면은 AI에게 질문하면 얘가 공부해서 대답을 하니까 뭐 너무 디테일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인간은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사실은 들기는 합니다. 근데 지시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어느 정도 기본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것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만약에 MCP를 한다면 아니 어떤 개발
개발 환경에 있다면 MCP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해를 하고 경험이 풍부해서 쉽게 그것을 적용하는 사람이 많이 호응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취직이 잘 됐을 거예요. 근데 이 바이브 코딩 시대에는 아마 좀 달라질 거라고 봐요. 구체적으로 세세한 것까지 다 아는 사람보다는 대강을 알고 AI에게 잘 지시를 하고 잘 가이드를 해서 빨리 요구 조건을 어컴플리시하는 사람이 더 호응이 되겠죠. 각광을 받겠죠. 그래서 MCP를 자세하게 공부하는 것보다 그것을 MCP를 이용하기 위해서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어떻게 AI에게 지시를 할지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겠고, 그 지시를 잘 하기 위한 정도의 그런 지식을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MCP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는 그런 가정하에 MCP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바이브를 통해서 정리를 했고요. 요 정리한 것을 저는 좀 간단히 보고 그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바로 여기에 있었죠. 얘가 학습 계획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를 요걸 했고요. 두 번째 단계는 서버들을 탐색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주중에 요 작업을 하셔도 돼요. 저는 다음 주에 요 작업을 여러분들과 같이 할게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학습이 있겠고, 실전 예제 구현이 있겠고, 이 다음 단계들을 쭉쭉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URL을 공유를 할게요. 여러분들도 독스로 가서 그 내용을 보실 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서 add 파일을 해서, 아니죠, 코드를 봐야죠. 코드를 봐서 요 내용을 복사를 해서 채팅창에 그 링크를 공유를 했습니다. 요 링크를 보시면 이 화면을 여러분도 보실 수 있고, 독스로 가셔서 이 MCP 내용을 공부를 하시던가, 아니면 여기 mcp studyplan.txt 파일로 가셔서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 보시고 직접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로 그냥 진행을 하셔도 돼요. 진행을 하신 다음에 어떤 부분이 잘 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질문이 있으시다면 질문을 다음 주에 하셔도 되고, 또 어떤 내용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제시를 해주셔도 되고, 서제스트를 해주셔도 되고,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의 목적은 바이브 툴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할 것인가를 탐구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바이브로 MCP를 공부를 하는 중이니까 어떻게 바이브로 MCP를 효율적으로 빨리 공부를 해서 내가 실제로 개발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탐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한번 볼까요? 바이브로 MCP 배우기 요 전 단계를 진행을 했죠. 오늘 할 일 바이브 코딩 툴에 대한 이해는 아주 자세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과 관련돼서 편집본, 하이라이트 편집본으로 제가 작업을 해서 다음 주 중으로 한번 올릴 겁니다. 더 보시고 싶으신 분들 이 라이브 방송본을 더 보셔도 되지만, 거의 뭐 3시간 가까이 되는 것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좀 부담되신다 하면 제 편집본을 보셔도 되고요. 두 번째로 바이브로 MCP 배우기 요거 맛배기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AI에게 계획을 세우도록 했고, 그리고 첫 번째로 MCP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한 것을 바이브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한 내용을 GitHub 레포지토리를 생성을 해서 거기에 업로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 레포지토리로 가셔서 공부를 하시고, 다음 단계 AI가 생성한 그 다음 단계를 가셔서 공부를 하셔도 돼요. 미리 진행하신 다음에 다음 주에 오셔서 그 진행하신 내용 경험담을 쉐어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된 내용 중에 PKM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못했죠. PKM이 무엇인지 퍼스널 널리지 매니지먼트예요. 이걸 미리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될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시간을 내서 간단하게 쉐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이 바이브 코딩 툴을 사용하는데, 이 툴에서 AI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검색을 하고 뭔가 지식을 얻었어요. 그 얻은 내용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또 중요한 주제로 다가오는데요. 그것은 이 PKM이라는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가 되어 왔던 분야더라고요. PKM 관련 스터디 그룹에 제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고수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그분들에게 궁금한 점 여쭤보고 도움되는 점 공부를 해서 그거 내용도 같이 쉐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 신사동에서 참여를 해주시고 또 댓글을 남겨주신 압구정 메디에듀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성진킴님 시애틀에 계시죠. 시애틀에서 참여해주신 성진킴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지 않았지만 참여를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려요. 처음에 접속을 하셨는데 제가 마이크 세팅을 잘 못해서 소리가 없어서 나가신 분들께 상당히 죄송스럽고, 다시 제가 하이라이트로 편집을 해서 올릴 테니까 그 부분들을 보시고 다음 주에 꼭 참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GitHub 레포지토리 링크 공유를 했으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들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재미로 하는 바이브 코딩 라이브 방송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